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정말 대단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기름이 1.8% 이상 상승했다고 이야기하는 시황은 일단은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봐도 되는데요. 왜냐면 오늘은 3월물 원유 옵션 만기였고 또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기름을 무려 3달러 넘게 아래로 밀어버렸기 때문이죠.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시장은 어떻게든 플러스로 만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 시장 야간 선물은 2포인트 이상 올라서 선물 370을 코앞에 둔 채 상승을 지속 중인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오늘 갭 상승 이후 전형적인 숏 커버링 장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간만에 선물을 8천억 이상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베이시스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를 하지 않았고 뭔가 한 2% 부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선물이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무려 4.55%나 상승을 했는데 그것도 장중에 조정 한번 안 주고 끊임없이 상승해서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런 경우 코스닥 선물은 내일도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만약 저 바닥에서 선물 매도 해지를 했다면 아주 피곤할 뻔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끌고 오던 양매도 포지션이 델타 해지를 위해서 저 바닥에서 선물 매도를 했는데 시초가의 절반을 털고 이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자 나머지도 사정없이 다 털어버렸습니다. 무려 5포인트 가까운 갭 상승에도 선물 매도를 청산한 이유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선물이 방향성이 상방으로 잡혔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사실 남아있는 악재가 별로 없죠. FOMC 의사로 공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일 PPI 발표 때 시장이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현재의 변동성 수준이 대단히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숏 커버링이 진행된다면 이번 주 주봉을 양봉으로 강하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선물 매도를 치워버린 것인데요. 위쪽으로는 콜 380 그리고 385가 닫혀있고 아래로는 풋 335, 340, 345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선물이 저점 대비 10포인트 가깝게 올라왔기 때문에 콜옵션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 월물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잔존일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 리버스가 굉장히 크고 또 장중 등락은 생각보다 적어서 추세 추종을 하기도 그렇고 역추세를 타기도 좀 그런 아주 어려운 시장이죠. 오늘 선물 시장이 참여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점심까지 선물 매수를 8천억가량 담았지만 홍콩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도 적지 않게 나왔죠.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오늘 변동성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점심경 더 이상 시장이 상승을 못하면 오후장에는 눌러주는 게 이상적인데 시장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시장을 한 번 더 들어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오후 1시 50분부터 선물을 추가 매수해서 367.65라는 고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 뒤에 시장을 밀자 기관이 선물 매도 항복이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선물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고가에서 선물 매수 4천억을 정리하게 되고 또 개인은 선물 매도를 전혀 손절하지 않은 채 이번 물 들어서 처음으로 5천억 선물 매도에 물리게 됩니다. 설마 이 개미가 지난번에 풋옵션을 매수한 슈퍼개미는 아니겠죠? 참고로 오늘도 풋 360과 362 미겔지약정의 의미 있는 감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잔존일을 감안한다면 여기서부터 지수가 370선 이상에서 주봉을 마감한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 옵션은 살아나기 힘들게 되거나 최소한 개인이 풋옵션 매수 평균 단가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한마디로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게다가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합성 선물 매수가 눈에 띄었어요. 369, 12 월물 같은 이 쿼드러플 만기일에는 합성 선물이 방향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50억 넘는 콜옵션 매수가 이 상당수의 행사가에서 발생했는데 상방 해지를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들만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위로 당긴지라 정말 큰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들도 외통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시장에서
더 과감하게 위로 당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얼마 없었지만 개인이 현물 매도도 얼마 없었고, 오히려 아침부터 기관이 현물 매수를 무려 2천억 넘게 추세적으로 질렀는데, 이는 차익 거래와 관계없는 상방을 보고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 오프의 관점에서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아주 좋은 상승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증시는 어제 유로스탁스나 닥스콜옵션을 또 따블을 주면서 오버슈팅을 주었으나 처음 20분 동안만 숏 커버링을 주었고, 그 뒤로는 아주 징그럽게 양 옵션을 눌려 죽였죠. 그러게 옵션 만기일에 아래로 풋옵션 시세 주고 또 콜옵션으로 시세 세게 줬으면 오늘은 쉬어야 되는 날이긴 합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나온 것으로는 그닥 좋을 일이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철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연하죠. 일부 병력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간 것이지 철군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증시는 하루 종일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풋옵션 시세를 주지도 않았고 또 변동성이 증가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살펴볼 것이 많이 계속 빠르게 갑니다. 저녁 7시경 독일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0.32%의 낙찰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플러스 낙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를 채권 매도 청산의 기회를 삼았고요. 오랫동안 끌고 오던 독일 국채 매도 포지션을 성공적으로 청산하게 됐습니다. 이제 무슨 다른 이슈가 생겨서 0%에 근접하게 되면 다시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채권 시장은 이후 밤 22시 30분에 미국이 근원 소매 판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아주 울트라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시장 반응이 정확히는 엇갈렸습니다. 처음에 이 단기 금리는 일시적으로 올랐고 장기 금리는 바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기 금리가 밀리니까 결국에 단기 금리도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이슈로는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는 부담스럽다. 즉 채권 가격이 더 이상 빠지기는 부담스럽다는 신호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오늘 오후에 새벽에 FOMC 의사록 발표되었을 때도 단기 금리가 제법 세게 밀렸어요. 내용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유럽 국채도 고르게 반등하는 등 금리는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도 오늘 제법 세게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기름 시장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아시아 세션부터 기름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래서 옵션 만기 전까지는 기름을 하방 보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기름이 아주 끊임없이 오르면서 유럽 마감 무렵에는 95달러 선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 콜옵션이 따따블이 났는데요. 그러나 유럽 마감하고 나서는 기름이 솔솔 밀리더니 새벽 4시 30분 기름 옵션 최종 거래 시간에 93.85달러까지 밀리고 나서는 양 옵션을 죄다 휴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기름 옵션을 휴지를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기름값 받쳤던 쪽에서 선물 매수를 빠르게 청산하자 이 2시간 만에 3.8달러를 밀어요. 그래서 새벽 6시 20분에는 90달러까지 언더슈팅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원유 재고 발표 있었죠. 원유 재고는 컨센서스가 217만 배럴 감소했는데 112만 배럴 증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기름값은 하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였잖아요. 계속 콜옵션 매수세가 붙어서 기름값을 당기고 있었던지라 방향을 위로 설정한 기름값은 결국에는 새벽녘 숏 커버링을 만들어내면서 유럽 마감할 때까지 기름을 당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95달러를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 쿠싱 지역이 원유 재고는 6주 연속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오늘의 핵심 동의는 결국에는 그냥 옵션 장사였다고 봐요. 그렇지 않았으면 옵션 만기 마치고 위로 당기는 데 사용했던 선물을 그렇게 빨리 내던질 이유가 없었죠. 그 외에 구리 가격은 아시아 세션 후반에 새로운 월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LME 오픈할 때 톤당 1만 달러를 넘겨서 출발시켰으나 LME 세션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여서 톤당 9,99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수렴을 한지라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오지달러와 키위 같은 이 원자재 통화들이 강세였고 유로화는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라티비아 중앙은행 총재인 이 마틴 스카작스가
ECB가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장은 의미 있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ECB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전쟁 이슈에 대해서 조금씩 무감각해져 가는 것 같으며 기름은 옵션 만기 때문에 당겨 놓았다가 옵션 만기 끝나고 고점 대비 5달러를 그냥 밀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초반에는 잠깐 위로 도는 듯 했으나 전형적인 페이크 장세였고 본장 개장 1시간 전 울트라 서프라이즈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만 반응하고 증시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어리둥절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본장 개장 1시간 전이 되면 본격적인 프리마켓 호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일 나스닥을 과도하게 당긴 것에 대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수 출발을 약세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14,400선이 지지를 받은 채 아주 지긋지긋한 따주기 흐름을 보였어요. 새벽 4시 의사록 공개 시까지 시장이 휴장이라도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파페치라는 주식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19.2달러면 괜찮겠다 싶어서 딱 3,000주를 딱 잡았는데 잠깐 반등한 듯 하더니 오후장에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 컴퍼니 뉴스를 보니까 이 브론스타인 LLC라는 회사에서 이 파페치 임원이 연방 증권법 위반했는지를 집단 소송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바닥 잡을 때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다시 바닥을 잡게 되면 더블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부터 사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때까지는 거래량이 없었는데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눌리기도 했으나 매도가 선반영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아주 어렵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록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을 뿐 오히려 매파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죠.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게 안 내려면 금리 인상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QT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이미 마이너스 1.4%를 넘게 밀어놓은 상황이라서 시장은 이거 회의록의 내용이 이미 매파적인 거 다 알고 있고 됐어 이 정도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반등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덕분에 변동성은 고가권에서 내내 버티다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급락을 해버렸어요. 변동성 선물은 2월물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3월물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3월물 선물은 백오데이션 장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긴장을 놓칠 수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변동성이 빠지면 이제부터 상승하는 것은 아주 꾸준히 그리고 길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에는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나온다 해도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변동성 죽여가면서 상승하고 또 아시아 세션에서 장중에 조정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나스닥 선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어제 원유 옵션 만기를 마치고 유가가 3달러나 밀렸는데 원자재가 혼자 달리기 부담스럽다는 것은 다들 아는 상황에서 골드만 이놈들은 이 기름값 125달러 간다고 만기 하루 앞두고 콜옵션 장사나고 참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우리 증시는 계속 강세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종가 고가로 달린 것도 그렇지만 MSCI 사우스코리아 ETF인 EWI는 장중 내내 매수세가 들어왔을 뿐더러 FOMC 이벤트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목요일이 우리 시장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이번물 콜옵션 저항대가 지금 380선까지는 올라가줘야 생겨요. 그래서 지수의 상승이 생각보다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도 웬만하면 선물 매도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변동성 매도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454선에 구린 4계약 추가 매수 걸어놨어요. 여전히 원자재 통화에 대한 강세 마인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약세는 잠시 쉬어간다고 보지만 그거는 이미 재료들이 노출된 만큼 노출되어서 채권 반등이 나온 것이라 보고 외부 악재가 나오거나 채권 매수세가 유입돼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매도를 할 타이밍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성 계속 죽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이미 크게 나온 경우에는 따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기 전이나 눌림 시 매수 전략 유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